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나 봅시다. 지난 시간에 훌화이트 모델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오늘 계속 하겠습니다. 훌화이트 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훌화이트 모델 하에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더피 판 싱글톤의 어파인 프로세스 개념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채권 가격을 끝까지 뽑을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뭐 많이 여러분 많이 알 거기 때문에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그것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확률론에서는 이걸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해석학 쪽에서는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약간의 노테이션이 조금 다르고 노멀레이제이션 컨스탄트들이 달라요. 푸리에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루트 2파이가 어딘가 들어갔다 나왔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확률론에서는 스퀘어 루트 2파이 안 들어가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affine process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어요.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데 요 프로세스가 affine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드리프트 텀이 x에 리니어하고요. 그 다음에 볼라틸리티인데 그거에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리니어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 이자율이 리니어하면 이걸 affine process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affine process의 경우에 그러니까 캐피탈 X가 affine process일 경우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이걸 어떤 만기라고 그래보죠. 오케이. 좀 리얼리스틱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X가 주가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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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슈즈 모델의 경우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블랙슈즈 모델 같은 경우에 주가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뮤 햇 X는 여기서 S예요. 뮤 햇 S는 뮤 S예요. 그러면 이게 S에 대해서 리니어한가요? 리니어하죠?
다음에 시그마 어디서? 오케이. 시그마 S 시그마 ST 이거는 시그마 스퀘어 S 스퀘어 리니어한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못 쓰는 건가? 가만있어 봐. 못 쓰는 건가요? 네. 로그 S를 보죠. 그러니까 X를 로그 S로. 오케이. 그러면 dx는 이거 f라고 그럴게요. fs ds 2분의 1 fss ds 스퀘어 이렇게 돼요. fs는 어떻게 되나요? s분의 1 fss는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dx는 처음에 있는 게 mu dt 시그마 dw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러니까 요만큼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ds 스퀘어는 시그마 스퀘어 dt 그래서 정리를 하면 x를 로그 s라고 그러면 dx는 mu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dt 플러스 시그마 dw. 오케이? 그러면 mu hat x는 mu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이게 리니어한가요? 리니어해요. 그 다음에 시그마 햇 x 트랜스포즈는 시그마 스퀘어네요. 리니어한가요? 리니어해요. 그 다음에 rx는 r로 고정되어 있어요. 뭐 블랙쉴드 같은 경우엔 리니어한가요? 리니어예요. 그래서 지금 오리지널 블랙슐즈를 보면 이게 리니어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로그를 취해서 보면 이게 리니어해요. 그러니까 로그 스페이스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conditional discounted characteristic function of xt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생각하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 스몰 t고요. 그때 어떤 주가 혹은 로그 아까 그걸 생각하면 XT는 로그 주가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로그 주가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요게 만기시 로그 주가입니다. 만기시 로그 주가예요. 그래서 이게 만기시 로그 주가고요. 거기에 U에 exponential
expectation. 요거가 characteristic function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information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t고요. 지금 현재 로그 주가가 xt예요. 요 인포메이션 하에서 만기 때 로그 주가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정확하게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아니고요. 여기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이게 디스카운트고요. 그러니까 제가 discounted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discounted characteristic function이 만약에 이 small t가 capital T라면 이거는 그냥 2의 I, U, T, U, X, T 이렇게 될 거예요. 터미널 컨디션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만기라면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affine 폼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A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게 affine 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affine 폼이라는 얘기는 요 지수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수 부분이. 그 다음에 A하고 B가 요게 리카티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던데 요 리카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요걸 예를 들어서 주가로 오케이. 요게 그런 얘기고. 그러면 오케이. 주식일 때는 그렇고 우리가 요게 요게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훌화이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안 써놨나? 오케이. 요거를 훌화이트 모델인 경우에 훌화이트 모델이 dr은 카파 세타 마이너스 r dt 플러스 시그마 dw. 기본적으로 바시책 모델인데 요 세타가 요게 세타가 타임 디펜던트 이거 바시책 모델이에요. 여기 바시책 모델인데 요 세타가 컨스탄트가 아니고 타임 디펜던스로 해서 적절히 요걸 잘 세팅을 해주면 이니셜 텀 스트럭처가 만족이 된다는 게 훌화이트 모델이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x가 r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뮤 햇 r은 카파 세타 마이너스 r이에요. 이게 리니어 인 r인가요? 리니어죠. 리니어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는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linear in R인가요? 컨스탄트니까 예. 그 다음에 R은 R이에요. linear in R인가요? 예, linear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훌화이트 모델을 쓰면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만족이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여기 훌화이트 모델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시점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숏레이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2의 I, U, R, T 2의 이게 좀 전에 봤던 함수예요. 이게 뭐가 됐던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2의 A 플러스 B의 RT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여기 A에 U가 들어가겠죠. A, B에 U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U를 제로를 집어넣어요. 여기서 U를 제로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이거는 채권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채권 가격.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그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더피-판 싱글톤 티어리가 얘기를 하는 포인트는 제로 쿠폰 본드의 채권 가격이 훌화이트 모델인 경우에 제로 쿠폰 본드 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업파인 모델이라고 불러요. 채권 가격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A하고 B가 리카티 이퀘이션이라는 걸 만족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제로 쿠폰 본드 PD를 찾아보니까 누구지? 훌책에 있는 게 제일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훌책에 있는 버전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예,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자율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예, 요거는 훌 로테이션이에요. 여기 G가 저기 브라우니안 모션입니다. 예, 그냥 책 그대로 타이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모델이 이렇게 이게 훌화이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훌화이트 모델이고요. 그리고 요 F라는 게 채권 가격이에요. 만기가 캐피탈 T인. 그러면 요게 T와 R에 관한 함수일 텐데 이걸 이토 포뮬라를 써서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엔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이런 계산은. 그러면 이게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서는 이게
요 순간적인 이자, 요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머니마켓으로 디스카운트 한 게 마틴겔이 돼야 되거든요. 머니마켓으로 디스카운트 한 게. 그거는 돌려서 얘기하면 요게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랑 동일할 거예요. 계산 안 해봤지만. 시간 많은데 계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요거를 머니마켓으로 디스카운트 한 게 마틴겔이라는 얘기가 요것과 동치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것과 요것이 같아야 돼요. 요것과 요것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게 블랙슐즈 이퀘이션 만드는 프로세스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 거고요. 그래서 그 훌책에 보면 이게 이자율의 블랙슐즈 이퀘이션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풀 화이트를 집어넣어 보죠. 여기에다 풀 화이트를 집어넣으면 M이 카파 세타 마이너스 R이고요. S가 시그마예요. 그러면 방정식이 F를 T로 미분한 거, M은 카파 세타 마이너스 R, F를 R로 미분한 거, 근데 조금 전에 더피판 싱글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F가 어떻게 생겼냐면 2에 A 플러스 BR 이렇게 생겼어요. A는 타워에 디펜드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변수가 R의 디펜던스가 있고 T의 디펜던스가 있는데 A는 타우에 디펜드 한다고 그러죠. 타우는 잔존만기고요. 그러면 A0, B0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타우가 제로라는 건 만기가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만기가 되면 얼마야 돼요? F가? 1이 돼야 되죠. 요 B는 뭐가 돼야 될까요? B0. 만기 때 무조건 1이어야 돼요. R의 레벨에 무관하게. 그러면 B0는 뭐가 돼야 돼요? 0이죠. 그러면 A0는 제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폼을 갖는다는 건 더피판 싱글턴 시어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를 집어넣어 보죠.
FT는 F에 곱하기 A 프라임 마이너스 FT는 이렇게 되나요? FT는 이거니까 일단 익스포넨셜이니까 요거를 변수로 보고 미분을 하면 F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을 하는데 지금 제가 타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그죠? 그 다음에 카파 세타 마이너스 R, FR은 FB 이렇게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럼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FRR은 FB 스퀘어 RF. 그러면 F가 다 있으니까 F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A 텀 따로 묶고 B 텀 따로 묶고, A 텀, B 텀 따로 묶죠. 그럼 마이너스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R 플러스 카파 세타 마이너스 R B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B 스퀘어 이퀄 제로 는 R.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A0는 제로, B0는 제로. 오케이. 자,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A 타우는 마이너스 R 타우면 되나? 플러스 R 타우면 되나? 이거를 타우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요렇게 요거 A 타우는 요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이니셜 컨디션 만족되고, 여기 이니셜 컨디션 만족되고, 요 미분 방정식 만족되고. 오케이. 요거인데 요거가 리카트 이퀘이션이에요. 스페링이 자신이 없어요. 리카트 이퀘이션이 뭐냐 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y 프라임이 뭐 a 플러스 by 하면 이게 리니어 이퀘이션이잖아요. 그죠? 이게 리니어 이퀘이션인데 여기 플러스 cy 스퀘어 하면 이게 리카트 이퀘이션이더라고요. 스페링은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리카트 이퀘이션을 푸는 트릭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이걸 풀리 다 푸는 건 좀 그렇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일단 더피판 싱글턴 시어리가 있어요. 그 시어리에 의하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하면 채권 가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더피판 싱글턴 시어리가 얘기를 하는 게. 그 다음에
블랙쇼즈 PD를 뽑아내듯이 그 제로 쿠폰 본드의 채권 가격을 뽑아내면 요 이퀘이션이 만들어져요. 요 이퀘이션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요 이퀘이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다 더핀판 싱글턴 폼으로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물론 이니셜 컨디션 요거 금방 찾을 수 있고, 그래서 A텀, B텀 세퍼레이션을 하면 A텀은 그냥 쉽게 계산이 되고요. B텀은 리카트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리카트 이퀘이션이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리카트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가 없으면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요게 없으면 리니어 이퀘이션인데 요거에 있어서 리카트 이퀘이션이고요. 리카트 이퀘이션 푸는 방법은 변수 변환을 몇 개 하더라고요. 변수 변환 몇 개 해서 푸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은 게 아니고 보기만 하고 그렇게 풀면 되겠구나. 어디다 저가 걸어놨는데 유튜브를.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예? CCE요? 리카트의 CH가 아니라 CC가 C, 여기 있네요. 예. 전에 이 사람 거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변수 변환 조금 해서 풀더라고요. 여기 보면 y 스퀘어 텀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요 y 스퀘어 텀이 없으면 이게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y 스퀘어 텀이 있어서 이걸 변수 변환을 통해서 이걸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여기도 있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y 스퀘어 텀이 없으면 리니어 이퀘이션인데 y 스퀘어 텀이 있어서 이걸 리카트 이퀘이션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래서 스페링은 무시하세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리카트 이퀘이션이고, 요걸 이제 풀려면 변수 변환을 몇 개 거쳐야 돼요. 근데 포뮬라가 있어요. 내가 계산한 포뮬라랑 다르네. 지금 여기 A는 금방 계산, 여기 A 타우가 마이너스 R 타우로 나오는데, A 타우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네요. R을 있는 한 끼리 묶고 R이 없는 한 끼리 묶어서 풀어요. 잠깐만. R이 곱해진 한 끼리 묶고 R이 없는 한 끼리 묶어서 양변이 같다고 두고. 그런가요? 제가 바시신물 한번 풀어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가 보네. B를 쉽게 구한 다음에 A를 어떻게 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 R이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이게 R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하는데, 그죠?
제가 지금 이거 R을 상수로 보고 지금 계산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R이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제가 블랙슐즈 모델하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모델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R을 상수로 봐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R이 계속 변하는 거죠. 지금 이거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R이 컨스탄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R이 있냐 없냐로 정리를 하면 오케이. 여기서 상수항하고 R항하고 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카파 세타 마이너스 카파 여기 B가 곱해지는군요.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B 스퀘어 이퀄 제로 여기는 1 마이너스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그 다음에 카파 세타 B 마이너스 카파 B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 B 스퀘어 이퀄 제로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A 제로 제로 B 제로 제로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요거는 B 프라임 오케이. 요건 쉽게 푼다고 그러니까 요거 쉬운 거는 풀어보고 안 쉬운 거는 오케이. 쉬운 건 풀 수 있겠지? B 프라임 이퀄 카파 B 마이너스 카파 B네요. B 프라임 이퀄 B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카파 B 마이너스 1 맞죠? 그러면 이거 리니어 이퀘이션이네요. 리니어 네, 호모지니어스 한 게 아니고 non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이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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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솔루션을 집어넣죠. 오케이. 여기에 솔루션이 맞나? 집어넣읍시다. 오케이. 점점 레이지해지고 있어요. 오케이. B0는 제로고. 오케이. 타우는 맞아요. 그럼 타우에다 제로를 집어넣으면 1 빼기 1은 제로죠. 이건 됐고요. 오케이. 그러면 B 프라임을 하면 마이너스 이거 타우에 대한 미분이죠. 마이너스 람다가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람다가 튀어나오니까 2의 마이너스 람다 타우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은 의미가 없는 거고 마이너스 람다가 튀어나오니까 람다 캔슬되고 이렇게 되고요. 카파가 람다인가? K가 람다인 것 같습니다. 카파가 람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 B 하면
마이너스 람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플러스 이렇게 되네. 여기다 마이너스 람다를 곱하면 그죠? 예. 그래서 예, 맞네요.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1분이면 풀었던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 람다가 카파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만 있어라. 이게 세타가 좀 지저분한 함수죠. 이게 세타, 이게 t에 관한 함수인데 이거 좀 지저분하죠. 가만 있어. 그럼 리카티도 아니네. 요거 좀 전에 구했던 거고. 예. 이거는 리카티도 아니네요. 스퀘어 텀이 없네요. 계산을 잘못했나? 맞게 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리카티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리카티케이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예. 그래서 B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주어진. 이렇게. 세타는 그때 봤던 거고. 예, 포인트는 뭐냐면 제로 쿠폰 본드 프라이스의 포뮬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미분방 정식이 있고 솔루션이 어파인 폼이라는 거가 더피-판 싱글톤 시어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집어넣어 주면 A와 B에 관한 미분방 정식이 구해지는데 예, 보통 하나가 리카티케이션.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리카티케이션 아니에요.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요 시그마가 아까 얘기했던 카파 텀이네요. 람다가. 오케이. 플로이트 모델 포뮬레이션을 내가 어떻게 해놨나? 여기 람다가 여기 있죠. 아까 좀 전에 저가 카파라고 쓴 거. 오케이. 그래서 제로 쿠폰 본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풀리 계산은 안 했지만 예, 충분히 저가 고생은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건 뭔가? 이거는 제가 네덜란드 분 거를 얘기를 들어서 좀 정리를 한 건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덜란드 사람이 얘기한 거 제가 어디서 보고
그 사람 책 보고 정리한 것 같은데 예, 굳이 이렇게까지 계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예,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미분방 정식 푸는 걸로. 오케이. 지금 아까는 그냥 미분방 정식을 푼 거고요. 지금 여기는 적분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네덜란드 사람, 그 사람 그 책이나 아마 렉처 노트 쪽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미분방 정식을 안 풀고 그냥 적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분방 정식이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뮬라는 맞아요. 포뮬라는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다 노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더피판 싱글턴 티어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훌 화이트 모델인 경우에 제로 쿠폰 본드 프라이스는 어파인 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자율의 블랙쉴드 PD에 해당하는 부분에다 던져주면 이퀘이션은 미분방 정식 두 개가 나오고 그 미분방 정식에서 B텀은 쉽게 계산되고 A텀도 뭐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니어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리카티 이퀘이션도 아니에요. 계산이 단지 지저분할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는 훌 화이트 모델에 제로 쿠폰 본드 프라이싱 포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일드 커브를 좀 뽑아보는 코드인데, 오케이. 요게 지금 요새 눈이 안 좋아가지고 폰트 사이즈 좀 키웁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제로 쿠폰 본드 프라이스를 뽑은 거고요. 50년까지 있네요. 대충 50년까지 제로 쿠폰 본드 프라이스가 이게 실제로 주어진 데이터고요. 이게 실제로 주어진 데이터고 훌 화이트로 모델을 피팅한 다음에 모델 피팅 할 필요도 없어요. 훌 화이트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훌 화이트 모델에서 주로 제로 쿠폰 본드 프라이스 포뮬라 좀 전에 설명을 했죠. 그걸 이용을 해서 리커버를 했더니 정확하게 리커버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드 커브를 뽑았어요. 일드 커브 여기 굵은 게 이그젝트고, 그 다음에 요 빨간 선이 홀 화이트로 이용을 해서 뽑은 겁니다. 리커버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코드를 지금부터 봅시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닌데 패스는 필요 없을 거예요. 패스를 제너레이트해서 계산한 게 아니고 포뮬러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패스는 필요 없을 거고요. 예, 돌려보죠. 패스 사용 안 했을 거예요. 오케이. 예, 패스는 사용 안 했고, T는 49년이고, 스텝은 100스텝을 했고요. 예, 시그마하고 람다가 지금 훌라이트 모델의 파라미터입니다. 요거를 바꿔치기를 해도 요 리커버리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람다가 아까 카파라고 했던 거고, 시그마는 그 바시책 모델에서 나오는 그 시그마 텀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켓에서 옵서브된 제로 쿠폰 본드 가격이에요. 길어요. 네, 길어요. 마켓 데이터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왜냐하면 ti 여기 있는 값만 아니고 나머지 값들도 저기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t가 ti에 없는 거에 대해서도 프라이싱을 채권 가격을 주기 위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SPL REP 이게 뭔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했던 것 같던데 기억이. 인터폴레이션 초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B-스플라인. 오케이. 지금 스플라인을 하는 거고요. 이게 K가 3네요. 그러면 3차원 폴리노미알로 스플라인 피팅을 해주는 거네요. 오케이. 3디멘 그러니까 로컬리 3차원 폴리노미알로 피팅을 해주는데 스플라인 읽어보세요. 그 스플라인 많이 쓰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채권 가격으로 하지 않고 로그를 취해서 일드 개념으로 요거를 스플라인으로 요걸 피팅을 해줬고요. S는 뭔가? S가 뭐 모르겠어요. 읽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게 스플라인이고, 그래서 어떤 타임에 대해서 채권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요 점에서의 값을 계산하는 게 SPLEV일 겁니다. 이게 스플라인 오케이. 여기 보니까 이게 스플라인 이밸류에이션이군요. 요거는 스플라인 리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로 올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 t가 요 ti에 없을 경우에 대응하는 채권 가격을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뽑아냈다 그런 뜻이고요. 뽑아낸다 그런 뜻이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채권 가격이 있으면 컴퓨터 R0 하면은 지금 R0 값이 계산이 되겠죠? 봅시다. 컴퓨터 R0는 훌화이트에서 가져왔네요. 이렇게. 컴퓨터 R0는 포워드에서 이걸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포워드 계산을 하고 포워드에서 캐피탈 T를 아주 작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니셜 인터레스트 레이트 뽑았고요. 그래서 제로 쿠폰 본드부터 뽑으면 제로 쿠폰 본드 가격부터 이그젝트는 여기서 그대로 뽑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그림, 요 첫 번째 그림에서 제로 쿠폰 본드 이그젝트라고 돼 있죠. 그게 지금 요 데이터로부터 그냥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제로 쿠폰 본드 이그젝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렇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이게 타임일 거고요. P가 요겁니다. P에다 타임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스플라인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타임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본드 가격을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여기서 P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제로 쿠폰 본드 이그젝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사용한 거예요. 요거에다가 여기 없는 데이터 포인트는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피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림에서 제로 쿠폰 본드 이그젝트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 쿠폰 본드 원 팩터 풀 화이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람다 시그마 주고요. 요거 파라메타예요. 쿨화이트 모델의 파라메타. 그 다음에 P, 지금 현재 채권 가격들, 현재 시점은 제로고요.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채권 가격의 만기는 TI고, 현재 이자율은 R0. 요걸 집어넣으면 컴퓨트 제로 쿠폰 본드가 아까 봤던 그 포뮬라대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써 있어요. 오케이. 컴퓨트 제로 쿠폰 본드. 그래서 캐피탈 E는 익스포넨셜입니다. 여기 E라고 써 있죠?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요. 이게 익스프레션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요거 제가 계속 사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 더피 판 싱글턴 티어리가 얘기하는 폼이에요. 익스포넨셜의 A 플러스 B 곱하기 현재 숏 레이트. 오케이? 그래서 A하고 B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현재 숏 레이트이 얼마냐 하는 거고, A하고 B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컴퓨트 A, 컴퓨트 B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컴퓨트 B는 아까 봤던 굉장히 심플한 함수예요.
2의 마이너스 람다 타우 오버 람다. 아, 빼기 1이 있어요. 2원이라는 게 2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타우 빼기 1이에요. 여기 요거예요. 그다음에 B는 A는 오케이. A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믿어주세요. 이거 여러 번 제가 체킹했어요. 그 네덜란드 사람 코드에서 제가 그분 이게 네이밍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서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세타가 있었죠. 세타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함수를 하나 더 정의했습니다. 컴퓨트 세타라고. 그래서 컴퓨트 세타가 어디 있나? 이거예요. 세타가 뭐냐? 요거예요. 요거. 어디 갔나? 세타가 어디 갔지? 요거. 지난번에 풀화이트 할 때 요거가 이 세타가 선택이 된 게 이니셜 텀 스트럭처를 피팅을 해주는 폼으로 요게 선택이 됐어요. 어떤 폼이냐? 이거예요. 요거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제대로 임플리멘트가 됐나? 제로, 지금 시점은 제로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FT. 그 다음에 미분한 거. 여기 미분하는데 만기를 변수로 한 거를 미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df 오버 d 캐피탈 T라고 표시를 했고요. 이거 함수예요. 오버 람다 마이너스 시그마 스퀘어 오버 2 람다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계산해야 되고 요것도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 앞에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네덜란드풍 코드는 한 파일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리던던시가 되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모듈화 했다고 해야 되나? 조금 필요한 것들만 따로따로 모아놔서 이러니까 좀 코드가 조금 읽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좀 전에 오늘 1시간 동안 얘기한 그 포뮬라입니다. 그 포뮬라를 코드로 구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마켓 데이터고 요거는
훌화이트 모델에서 주는 제로 쿠폰 본드 프라이스를 이용을 해서 피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림을 첫 번째 그림을 그린 게 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피팅이 완벽하죠? 두 번째는 일드 커브인데 일드 커브는 여기 오케이. 여기서 채권 가격에다 로그 취해가지고 하면 일드가 그냥 요거는 뭐 채권 가격 일드 이렇게 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팅이 잘 됐어요.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이 얘기해 주세요. 한 2, 3년 동안 온라인으로 했더니 입에 습관이 들었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파라메타를 좀 바꿔볼게요. 시그마가 0.0인데 이걸 0.03으로 파라메타를 바뀌었습니다. 피팅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크면은 브레이크다운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네. 요거는 괜찮네요. 이거를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그런가? 지난번에 거는 그냥 로그 안 취하고 인터폴레이션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로그 취해가지고 인터폴레이션하고 익스포넨셜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스테이블한 것 같은데. 이거 0.3으로 해볼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조금 바꿨더니 좀 언스테이블 했었어요. 로그를 취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게 조금 더 스테이블한 것 같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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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게 재밌는 내용인데, 이 훌화이트 모델의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숏레이슬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예요. 그 훌화이트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10개인가 트래젝토리를 그렸을 거예요. 10개의 트래젝토리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 10년 후에 일드 커브의 텀 스트럭처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그 일드 커브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쉬프트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훌화이트 모델에서는 일드 커브가 파라렐 쉬프트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투팩터 훌화이트 모델을 설명을 할게요. 거기는 조금 변해요. 근데 오늘은 투팩터인 경우랑 조금 비교를 해서 보죠, 일단.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포인트를 지금 이게 좀 전에 봤던 그림이에요. 이게
0에서 출발을 하고 10년 동안 훌라이트 모델을 이용해서 숏레이설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 딱 그 시점부터 일드 커브를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이게 7개네요. 7개 시나리오가 다 파라렐 시프트가 일어나요. 리얼리스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델이. 근데 투 팩터 훌라이트를 하면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7개 했을 텐데 이렇게 크로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파라렐 시프트 말고 조금 다른 틸팅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렐 시프트가 되면 여기 크로스가 안 생기죠. 일드 커브가. 근데 여기에 보면 크로스가 생겼어요. 여기 크로스 생겼죠? 여기 크로스 생기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투 팩터 훌라이트 모델인데 오늘은 원 팩터만 볼게요. 오케이. 패스는 7개만 제너레이트 할 거고요. 스텝은 100개, 시그마 0.002, 람다 0.01, T는 10년,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숏레이스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 그 10년 이후부터 추가적으로 40년 동안 일드 커브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진 데이터고, 인터폴레이션은 로그 취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리 R0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샘플 패스 10년 동안 넘버 오브 패스는 여기가 7개, 넘버 오브 스텝은 100, 시그마 람다 주어져 있고요. 캐피탈 T는 10년, 시드는 0이라고 고정을 했고요. 그러면 제너레이트 샘플 패스가 여기 있네요. 샘플 패스 어떻게 제너레이트 했나 보죠. 여기 있네요. 시드 들어오면 시드 고정을 했고요. R0 여기 계산을 했고, 지금 현재 R0, 스타팅 포인트가 R0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필요하죠. 그 훌라이트 모델에서 세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노멀 샘플링을 해놨고, 그 다음에 요 R이라는 게 숏레이스를 기록을 할 거고, 처음 스타팅은 R0고, M은 머니마켓. 그래서 요거 0부터 10년 동안 100개 스텝을 했고, 오케이. 패스가 넘버 오브 패스가 1보다 크면 노멀라이즈 다시 해줬고요. DW 여기 지정이 돼 있고, 그러면 DR은 이게 DR이에요. DR은 람다, 아까 저거 카파라고 했던 거, 람다 가로 열고 세타 마이너스 R 가로 닫고 DT 플러스 시그마 DW.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바시책 모델인데 이게 컨스탄트가 아닌 거예요. 그 머니마켓은 이렇게 돌아가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머니마켓은 필요 없어서 이거 안 받았고요. 이게 시간, 숏레이트, 그리고
요게 맨 마지막에 RT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린 게 요게 앞부분이에요. 그린 게 앞부분이고 이제 뒷부분은 일드 커브를 또 뽑아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T그리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10 플러스 0.001부터 50 빼기 0.01까지 했고 넘버 그리드는 20개. 이걸 왜 빼고 더 했는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마 뉴메리컬 스테빌리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 쿠폰 본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일드 커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패스가 7개가 있어요. 그러면 7개의 숏레이시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을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7개의 RT가 있는 거예요. 그 각각에 대해서 요 각각의 머추리티에 대해서 제로 쿠폰 본드 프라이스를 아까 얘기한 오늘 1시간 동안 떠들은 그 포뮬라를 이용을 해서 그 제로 쿠폰 본드 프라이스를 계산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current time은 캐피탈 T예요. 10년이에요. 그리고 만기는 TJ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 포뮬라를 이용을 해서 제로 쿠폰 본드 프라이스를 뽑고 거기로부터 일드를 뽑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앞에 부분은 숏레이시 움직이는 걸 그린 거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그 일드 커브를 뽑아낸 겁니다. 코드 이해되시나? 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거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어디로 사라졌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 네덜란드 사람 렉처 노트를 보죠. 네, 거기서 제가 스크린샷을 찍은 건데 오케이, 이게 아까 봤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이 이렇게 되거든요. 채권 가격이. 그래서 여기 이게 일드죠. 일드를 보면 이게 다 요 숏레이스에 리니어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퍼펙트 코릴레이션이에요. 그 얘기는 일드가 동일한 랜덤 소스에 의해서 랜덤 소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일드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파라렐 시프트가 생겼던 겁니다. 예.
오늘 너무 빨리 끝났네? 이거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미분 방정식이나 더 풀까? 오케이. 네. 저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인데. 저거를 더 볼까? 무대뽀로 계산한 폼을 더 볼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죠. 저도 자세히 안 봤는데.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네. 여기 한번 보죠. 여기, 제가, 옛날에 노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안 본 것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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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이게 네덜란드 사람 노트 보고 저가 정리한 것 같은데, 여기 오리지널 숀 레이슨 보면 이게 민리버팅이 있어요. 민리버팅이 있는데, 민리버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시프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요 shift 하는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텐데.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러고, 뭐 요거는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오케이. 읽기가 싫네. 저는 이게 네덜란드 사람 코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로 합시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읽어본다고 해서 별로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목요일은 수업 목요일은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수업 안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조금 기본적인 것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토렘마 간단하게 써서 너무 테크니컬한 거는 지양을 하고 손으로 이렇게 푸는 걸로 해서 한 2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거 보기엔 1시간이면 다 풀고 나가지 않을까? 이저율은 얼마나요? 예? 이저율은 시험 범위가 아닌가요? 시험 범위겠죠? 근데 최대한도로 쉽게 낼게요. 최대한.
왜냐하면 그냥 시험지에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쉽게 낼게요.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